지은은 옷장 앞에서 이미 1시간째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봤다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벗고 화이트 블라우스는 너무 평범하다며 다시 걸어두었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미디스커트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면서도 계속 망설였다. 진한 빨간색은 너무 튀고 연한 핑크는 너무 수수해 보였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스스로에게 되묻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했다. 고등학교 때와 크게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얼굴. 아무리 화장을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 사실 가고 싶지 않았다.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사진들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게 변해 있었다. 누구는 성형수술로 완전히 달라진 얼굴, 누구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 누구는 해외에서 찍은 인증샷들. 그 속에서 자신만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미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낸 상태였고 무엇보다 옛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했다.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곳에서 동창회를 한다니 다들 많이 성공했나 보다 싶었다. 지은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에 압도되었다. 한때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던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지만 모두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변해 있었다. 어머, 지은이다. 지은이 왔네. 가장 먼저 반가워한 건 수진이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조에서 과제를 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 반가운 인사도 잠깐 곧 다른 친구와의 대화로 넘어갔다. 수진아, 이거 봐. 내 아들 태권도 대회 사진이야. 금메달 땄어. 와, 정말 잘생겼다. 우리 딸은 발레 학원 다니는데 이번에 발표회 주연으로 뽑혔어. 지은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대부분 자녀 이야기나 남편 자랑, 최근에 산 집이나 차에 대한 자랑이었다. 우리 큰애가 이번에 영재원 들어갔어.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야 한다던데.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1%? 대단하다. 사교육비는 얼마나 들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그래도 애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 300만 원이라니. 우리는 작년에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전세금만 20억이었어. 요즘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 옆 테이블에서 현주가 맞받아쳤다. 20억? 우리도 집 바꿀 생각인데 요즘 강남 신축은 30억은 넘어야 괜찮은 곳에 살 수 있다던데. 대화는 끝없는 자랑 대회로 이어졌다.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누구는 유럽 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고, 누구는 어떤 명품 가방을 샀다고 했다. 지은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듣기만 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탓에 항상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아이였다. 지은아,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미라였다. 고등학교 때 학급 회장을 했던 미라는 여전히 화려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까르띠에 시계를 찬 모습이 눈에 띄었다. 고등학교 때도 항상 최신 유행을 선도하던 아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지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단했다. 평범하게? 구체적으로 뭐 해? 직장 다녀? 아니, 결혼해서 집에 있어. 아, 결혼했구나. 언제 했어? 남편은 뭐 하는 분이야? 미라의 질문에는 묘한 탐색의 기미가 있었다. 마치 지은의 수준을 가늠해 보려는 듯 했다. 작년에 했어. 남편은? 회사 다녀. 어떤 회사? 대기업이야?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 도현의 직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애매했다. 사실 도현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냥 작은 회사야.
작은 회사구나. 그럼 월급도 그럭저럭이겠네. 미라의 말에 주변 몇몇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진짜 관심이 아닌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정말 안 변했네.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수진이 감탄하듯 말했다. 그러게. 얼굴도 그대로고 스타일도 그대로고. 신기하다. 나는 성형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난리였는데 말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지은아, 혹시 오늘 혼자 왔어? 미라가 물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응, 혼자 왔어. 아, 남편분이 바쁘신가 보네. 뭐, 작은 회사 다니면 야근도 많고 그러겠지. 미라의 말에 몇몇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나저나 미라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남편분이 의사라며? 영희가 화제를 돌렸다. 응, 성형외과 전문의야. 강남에서 병원하고 있어. 요즘 정말 바빠서 나도 거의 못 봐. 와, 부럽다. 성형외과면 돈 정말 많이 벌겠네. 그러게. 우리는 정말 안정적이야. 집도 강남에 있고 차도 새로 샀고. 미라의 자랑이 시작되자 다른 친구들도 질세라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은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자랑하는데 자신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은이는 정말 예전과 똑같네. 말도 없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다. 동창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메인 요리가 나오고 와인이 테이블에 오르자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농담도 거침없어졌다. 지은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샐러드를 먹으며 주변 대화를 들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벌써 졸업한 지 10년이야. 그러게. 우리가 벌써 30줄이라니. 시간 정말 빨라. 30? 나는 벌써 32이야. 내년이면 33이고. 나이 이야기가 나오자 여자들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다가 금세 밝아졌다. 그래도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잖아. 다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이들도 낳고. 맞아, 정말 다들 성공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 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반에서 가장 안 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집중됐다. 누구? 지은이야. 갑자기 화제가 자신에게 쏠리자 지은은 당황했다. 포크를 든 손이 살짝 떨렸다. 아, 맞다. 지은이 정말 그대로네. 정말 옛날 생각나네. 우리 2학년 때였나? 지은이 발표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크게 라고 소리쳤던 거 기억나? 한 명이 웃으며 회상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억을 떠올렸다. 맞아, 맞아. 그리고 조별 과제 할 때도 항상 뒤에서 조용히 있기만 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 읽고 있고, 우리가 별명 뭐라고 불렀더라? 수진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유령이었나? 아니다, 투명인간이었지. 그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별명은 정말 싫어했던 것이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따라다녔던 별명이었다. 투명인간. 맞다. 정말 존재감이 없었지. 선생님도 가끔 출석 체크할 때 지은이 있는 걸 깜빡하곤 했잖아. 그때 지은이 얼굴 빨갛게 되면서 여기 있어요 하던 거 생각나네. 목소리도 모기 소리만 했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 그 일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이 속상했다. 하지만 지금도 비슷하네. 여전히 조용하고. 영희가 지은을 보며 말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우리는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변했는데.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때 그 조용한 애답게 인생도 조용하겠네. 그 말에 몇몇이 낄낄거렸다. 마치 지은의 인생이 재미없고 평범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 했다. 지은아, 넌 정말 변한 게 없다.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현주가 마치 신기한 것을 보듯 지은을 바라봤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해.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평온하다기보다는 변화가 없다는 게 맞는 표현 아닐까? 미라의 말에 웃음이 또 터져 나왔다. 대화는 계속해서 지은을 겨냥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이 남편은 정말 어떤 분이야? 지은이 성격이면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인 남자랑 만났을 것 같은데.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그게 전부야?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키는 크고 잘생겼어? 키는 평범해. 평범하다는 건 작다는 뜻이지? 미라가 끼어들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잘생겼어? 지은은 잠시 도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또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다. 그냥 평범해. 평범하다니. 지은이 기준에서 평범하면 진짜 평범하거나 못생겼거나 둘 중 하나겠네. 친구들의 추측이 이어졌다. 지은이 같은 성격이면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남자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런 남자들이 보통 돈도 못 벌어. 소극적이니까.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남자들이 성공하는 법이지. 대화는 점점 더 지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은아, 혹시 남편 사진 있어? 궁금하다. 영희가 물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도현의 사진을 보여주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다. 지금은 핸드폰에 없어. 없어? 요즘 누가 남편 사진 없이 다녀? 신혼인데. 미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설마 사이가 안 좋아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혹시 못생겨서 보여주기 싫은 거야? 친구들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됐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보여줘봐. 우리 친구들인데 뭘. 정말 지금 없어. 지은의 계속된 거절에 친구들은 더욱 의심했다. 이상하네. 신혼인데 남편 사진이 없다니. 혹시 정말 못생겨서?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추측들이 이어졌다. 지은이는 아이 계획은 있어? 갑자기 수진이 질문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 중? 결혼한 지 1년이면 이제 슬슬 해야 할 시기인데.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또다시 돈 이야기였다. 지은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야? 혹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그것도 아니야. 지은의 대답은 점점 작아졌다. 친구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 같았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미라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남편 월급이 얼마야? 요즘 물가에 200도 안 되면 살기 힘들잖아. 그건 말 못할 정도로 적어?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야? 요즘 200도 적은 편인데.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지만 화를 내는 것도 자신답지 않았다. 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다. 지은이 보면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말에 몇몇이 동조했다. 맞아, 정말 그래. 우리는 다들 많이 변했는데 지은이는 여전해. 어쩌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 순수하고. 하지만 너무 순수하면 세상 살기 힘들잖아. 지은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와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가 숨어 있었다. 코스 요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라가 손뼉을 치며 일어났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자, 이제 2차 가자. 오늘 밤이 언제야? 10년 만에 동창회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몇몇이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노래방은 어때? 옛날 노래도 부르고. 좋아. H. O. T나 S. A. S 노래. 아니면 바 같은 곳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분위기 있는 곳으로.
카페는 어때? 조용히 더 얘기할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흔한 곳 말고 좀 특별한 곳으로 가자. 우리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특별한 곳이라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미라에게 집중됐다. 요즘 강남에 새로 생긴 라운지 알아? 정말 대박인 곳이 있어.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스카이 라운지. 테헤랄로에 있는 지비타워 최상층에 있는 곳이야. 지비타워? 응. 얼마 전에 완공된 40층짜리 빌딩이야.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라고 해. 몇몇이 관심을 보였다. 오, 거기 정말 좋다고 하던데. 연예인들도 많이 간다면서? 맞아, 인스타에서 봤는데 뷰가 정말 끝내주더라. 예약하기도 엄청 어렵다고 하던데. 웨이팅이 몇 주씩 된다던데. 미라는 더욱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내가 아는 분이 있어서 오늘 자리 잡아놨거든. VIP 예약으로. 진짜? 어떻게? 우리 남편 병원 VIP 고객이 거기 관련 일 하시거든. 그분 통해서 특별히 예약했어. 미라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듯 말했다. 지은은 지비타워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곳은 남편 도현이 소유한 빌딩이었다. 최근에 완공된 복합 건물로 도현이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오피스와 상업시설 그리고 최상층에는 프리미엄 라운지가 들어서 있었다. 도현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공들였는지 지은은 잘 알고 있었다.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관여했고 특히 최상층 라운지는 그의 특별한 애착이 담긴 공간이었다. 개장 전 미리 보여주기도 했었다. 지은아, 너도 갈 거지? 미라가 지은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있었다. 마치 지은이 그런 고급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은은 깊이 망설였다. 남편의 빌딩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혹시 도현과 마주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 혹시 돈 부담돼? 미라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 1인당 10만 원 정도면 될 거야. 우리가 나눠서 내면 되니까. 미라의 말에 몇몇이요? 하고 소리를 냈다. 10만 원? 좀 비싸지 않아? 진짜? 그 정도나 해? 뭐야, 그럼 우리 다 합치면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몇몇이 망설이는 표정을 보였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 미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동창회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다 어른이잖아. 그리고 10년 만에 만나는 건데 기억에 남는 곳에서 해야지. 그렇긴 하지만. 지은아는 어때? 10만 원 정도 괜찮지? 미라가 지은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지은에게는 돈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고민이었다. 어떻게 할까? 시간이 좀 늦어지면. 뭐야,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해. 미라가 비웃듯 말했다. 하, 지은이답다. 신혼이라 그런가? 다른 친구들도 웃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가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지비타워 같은 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미라는 단호했다. 지은아, 설마 10만 원도 부담돼? 남편이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 말에 지은의 자존심이 상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알았어, 갈게. 결국 지은은 따라가기로 했다. 계속 거절하면 더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좋아. 그럼 다들 준비하자. 택시 2대 잡을게. 일행은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식지 않았다. 지은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테헤란로로 향하는 도로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다.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다. 지은아, 너 지비타워 알아? 옆에 앉은 수진이 물었다. 들어본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빌딩의 구조부터 각 층의 용도까지, 심지어 건축 과정의 어려움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요즘 정말 핫한 곳이야. 건물 자체가 엄청 비싸고 임대료도 상상을 초월한다던데. 수진이 아는 정보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1층 상가 임대료만 해도 평당 몇십만 원은 할 거야. 건물주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 현주가 끼어들었다. 이런 프리미엄 빌딩을 강남 한복판에 지으려면 자본이 어마어마해야 하는데. 그러게. 요즘 강남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다 40층짜리 빌딩이라니. 완전 부럽다. 그런 부동산 하나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어.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빌딩의 주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택시가 지비타워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높이 솟은 유리 빌딩은 밤하늘에서 더욱 웅장해 보였다. 건물 전체가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어 마치 거대한 보석 같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건물이 엄청나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친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미라가 앞장서서 로비로 들어갔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40층까지 올라가자. 진짜 뷰 끝내줄 거야. 로비의 인테리어도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예술 작품들까지. 모든 것이 도연의 취향이 반영된 것들이었다. 여기 로비만 봐도 건물주가 얼마나 센스 있고 돈이 많은지 알 것 같아. 진짜 이런 빌딩 하나만 있으면 인생 바뀌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친구들의 감탄은 계속됐다. 지은은 조용히 서 있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남편 것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다. 결혼 전까지는 도연이 이렇게 큰 사업가인 줄 몰랐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내부도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4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친구들의 감탄은 계속됐다. 정말 높이 올라가네. 야경 진짜 예쁠 것 같아. 지은은 긴장했다. 혹시 도현이 있을까?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화려한 라운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세련됐다. 세상에. 진짜 대박이다. 친구들은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미라만이 여유로운 척하며 말했다. 어때? 내가 좋은 곳 골랐지? 이런 곳이 진짜 서울의 명소야.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뿌듯해했다. 자, 저쪽 코너 자리로 가자. 거기가 제일 뷰가 좋아. 일행은 미라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정말로 뷰가 끝내줬다.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부터 남산타워의 야경까지 서울의 모든 것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메뉴판을 받아든 몇몇이 가격을 보고 살짝 놀랐다. 와, 진짜 비싸네. 칵테일 하나가 8만 원? 안주도 엄청 비싸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분위기 값이지 뭐. 이런 곳에서 언제 또 와보겠어. 맞아. 기념사진도 많이 찍자. 지은은 익숙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사실 이곳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다. 도현과 함께였다. 오픈 전 테스트 때도 왔었고 정식 오픈 후에도 한두 번 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중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도현이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다. 한편 도현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막 마친 상태였다. 3년간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참석자들과 간단한 축배를 나누려는 참이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군요.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임원들의 말에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빌딩이고 자신이 직접 기획부터 참여한 라운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해외 투자자들도 이곳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처음에 최상층을 라운지로 하는 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예약이 몇 달 앞까지 차 있을 정도니까요. 도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데 시선을 돌리던 중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코너 쪽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뒤태가 너무나 친숙했다. 길지 않은 단발머리, 조금 움츠린 어깨선,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특유의 우아한 자세. 저건 틀림없었다. 지은이었다. 도현은 확신을 갖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아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고 했는데. 설마 이 차를 여기서? 어머, 지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갑자기 창백해졌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다. 뭔가 몸이 안 좋은 거야?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 바로 그때였다. 지은아? 따뜻하면서도 놀란 듯한 남성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친구들은 갑자기 나타난 남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품격이 느껴졌다. 누구지? 지은이 아는 사람인가? 친구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여기 왜 왔어? 도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도현이 상황을 파악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친구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이분들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야. 아, 그렇구나. 도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남편 도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은 순간 고요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친구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남편? 지은이 남편이라고요? 미라가 가장 먼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이 벌어진 채로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 지은아. 왜 말 안 했어? 남편분이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미라를 보며 다른 친구들도 당황했다. 갑자기 친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나. 정말 놀랐어요. 지은이가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다니. 도현은 지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늦은 시간 회의가 있어서 들렀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지은은 그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 지은이 친구들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미라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도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곳 선택하셨네요. 여기 야경이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멋져요. 그런데 혹시 이 빌딩에서 일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지은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이곳에서 일합니다. 어머, 그럼 이 빌딩 직원이세요? 어떤 일 하세요? 미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제가 이 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다고요? 네. 지비타워의 대표입니다. 그 순간 테이블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네. 대표라고요? 이 빌딩에? 친구들의 눈이 더욱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도현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오늘 아내 친구분들이 저희 빌딩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남자가 지비타워의 대표라니. 그럼 지은은? 그럼 지은이는? 제 소중한 아내입니다. 도현이 지은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도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안도감이 밀려왔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 도현이 떠난 후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지은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말 안 하고 있었어?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후회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야. 지비타워면 서울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빌딩이잖아. 거기 대표 부인이었다니. 꿈에도 상상 못했어. 영희도 감탄하며 말했다. 언론에서도 계속 다뤘던 곳이잖아. 강남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미라는 잠시 말없이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은을 깔보고 무시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지은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지은아, 너희 집 신촌이라고 했지?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미 지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 그게. 지은이 당황하자 친구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다. 설마 신촌이 아니야? 그럼 어디 살아? 혹시 한남동? 평창동? 청담동? 성북동?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서울의 최고급 주거지역 이름들이었다. 한남동이야. 지은이 작게 대답하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다. 한남동? 아파트야? 주택이야. 주택? 한남동 주택이면 최소 몇십억은 할 텐데. 친구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남동 단독주택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일 것이었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부터 도현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현과의 첫 만남, 대학교 도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들, 조용하고 겸손했던 그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 그냥 착하고 조용한 선배였거든. 그럼 언제 알았어? 집안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사귀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 근데 도현이가 절대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미라가 끼어들었다. 자랑 안 하는 스타일? 진짜 부자들이 다 그렇지. 티 안 내고 검소하게 사는 거. 맞아, 재벌들은 오히려 평범하게 입고 다닌다고 하잖아. 친구들의 해석이 시작되었다. 그럼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았어? 반지 보여줘. 갑자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은의 왼손으로 향했다. 지은의 손에는 심플하지만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다이아 크기 좀 봐. 이거 몇 캐럿이야? 완전 고급스럽다. 친구들이 지은의 손을 잡고 반지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이거 어디서 샀어? 티파니? 까르띠에? 가격이 얼마나 돼? 몰라. 도현이가 고른 거라. 몰라? 이런 반지를 받고 가격을 몰라? 역시 지은이답긴 하다. 돈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니까.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완전히 부러움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차는 뭐 타? 벤츠? BMW? 현주가 물었다. 벤츠요. 어떤 모델? S클래스? 잘 모르겠어. 도현이가 알아서 해줘서.
모르겠다니. 자기 차인데. 질문은 끝이 없었다. 지은은 점점 피곤해졌다. 그것보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미라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애가 결국 제일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다. 맞아, 정말 그래. 우리는 다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은이가 진짜 현명했네. 물밑에서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었구나. 승리자? 물고기? 지은은 그들의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결혼을 전쟁이나 사냥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 아니야, 실력이지. 미라가 말했다. 조용하지만 진짜 매력이 있었던 거야. 성공한 남자들은 화려한 여자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여자를 좋아하거든. 미라의 말에는 묘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도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듯 했다. 지은아, 솔직히 물어볼게. 미라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도현 씨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 없어? 미혼인 사람들 말이야. 갑자기 미라가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은이 놀라자 미라가 재빨리 설명했다. 아니야, 나 말고 여기 있는 미혼 친구들. 정이랑 민정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 테이블에 있던 두 미혼 친구가 당황했다. 미라야, 갑자기 뭔 소리야? 정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은이 남편 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주변 인맥도 다 비슷할 텐데. 지은은 불쾌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인맥을 이용하려 한다. 글쎄,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니 사모님 모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사모님? 지은이 반문했다. 지비타워 대표 부인이면 당연히 사모님이지.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 골프도 치고 각종 파티도 가고.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런 모임 잘 안 가. 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인맥도 쌓을 수 있는데. 그냥 내 성격에 안 맞아. 미라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너 정말 그런 기회를 그냥 놓치면 안 되는데. 무슨 기회? 네트워킹, 인맥, 그런 게 다 돈이고 기회야. 지은은 미라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은아, 혹시 도현 씨가 부동산 말고 다른 사업도 해? 이번에는 수진이 물었다. 다른 사업? 요즘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각화를 많이 하잖아. 주식 투자라던가 해외 부동산이라던가. 잘 모르겠어. 그런 건 도현이가 알아서 해. 알아서? 부인인데 모르면 안 되지. 미라가 끼어들었다. 맞아, 가게 관리도 같이 해야 하고 투자 결정도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조언이 계속됐다. 지은아, 너 정말 순진하다. 남편이 돈 많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맞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지은은 점점 화가 났다. 이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조언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스타일? 지은아, 이건 스타일 문제가 아니야. 미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건 내 권리야. 부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권리? 그래. 재산에 대한 알 권리, 사업에 참여할 권리.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일?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런 부자 남자들. 유혹이 정말 많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라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말렸지만 미라는 계속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특히 젊고 예쁜 여자들이.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도현을 의심하라는 말인가? 도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라야, 그만해. 왜? 친구로서 조언하는 건데. 친구?
지은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정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해? 지은의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었다.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언제 널 나쁘게 대했다고? 나쁘게 대했다고? 지은이 조용히 반문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르면서 비웃지 않았어? 내 남편을 만나보지도 않고 못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 월급이 얼마 안 될 거라고 단정했잖아.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 삼아. 수진이 변명했다. 농담?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내가 웃고 있으면 농담이고 상처받으면 진짜인 거야? 그럼 언제까지가 농담이고 언제부터가 진심인 건데? 미라가 불편한 듯 자리를 움직였다. 지은아,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친구인데 그 정도는. 친구라면. 지은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계속 말했다. 친구라면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거나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호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뭘 말해도 관심 없어 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내 삶이 초라할 거라고 지레짐작했잖아. 영희가 끼어들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말해달라고 했어? 지은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너희들은 내 말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말 안 했느냐고 하는 거야?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사실을 말해볼까? 지은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도현이도 그걸 이해해줬고. 우리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려고 했어. 친구들이 조용히 지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판단했어. 말수 적고 조용하다고 해서 인생도 재미없을 거라고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미라가 변명하려 했다. 지은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뭔 뜻이었어? 지은의 반문에 미라가 말문이 막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캐묻지 않았어. 마치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냥 걱정돼서. 걱정?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이면 따뜻하게 물어봤을 거야. 요즘 어떻게 지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호기심이었어. 내가 얼마나 못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지은이 계속 말했다. 도현이가 나타나서 지비타워 대표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갑자기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인맥을 부탁하고 심지어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조언까지 하려고 하고.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이게 진짜 친구 관계야? 지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라면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평범하든 똑같이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은 내 가치를 돈으로 매겼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도현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시하다가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했어. 영희가 변명했다.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가 아니었다면 더 문제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들이 평소에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미라가 조금 화가 난 듯 말했다. 지은아, 너도 좀 이상해. 우리가 몰랐던 거 이해해줘야지. 그런데 왜 숨겼어? 친구들한테. 숨겼다고? 그렇잖아. 남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다르게 대했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뭐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지위나 재력이라는 거. 지은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누구와 결혼했든 어떻게 살든 나 자체를 봤을 거야. 내가 여전히 그 조용하고 착한 지은이라는 걸 알아봤을 거야. 미라가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만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거지. 그 말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지은이 잠시 생각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조용하고 말이 없어도 자랑할 게 없어 보여도 그냥 옛 친구로 반갑게 맞아줬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었어. 정말? 지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계속 내 남편 직업을 캐묻고 우리 경제 사정을 추궁했어? 왜 내가 투명인간이었다고 비웃었어? 친구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어. 그래서 다들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뻤어. 부러웠지만 기뻤어. 정말? 응.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잘못 살았을 거라고 단정했어.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했어. 지은의 말에 친구들은 부끄러워했다. 지은아. 미라가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뭐가?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아닌지. 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지은아, 잠깐.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무시했다. 정말로 끝이었다. 지은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미라가 급하게 일어났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은아, 잠깐. 지은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미라가 뛰어왔다. 뭐야? 나도 같이 내려갈래. 화장실 좀 다녀와야 해서. 미라는 핑계를 대며 지은을 따라 나왔다. 사실 지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은아,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미라가 먼저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라가 계속 말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했어. 솔직히 너무 놀라서 그랬나 봐.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층수 표시만 바라봤다. 지은아, 우리 진짜 오래된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지은이 미라를 쳐다봤다. 미라야,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 미라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잖아. 애들이 다 그렇지. 어렸다고? 지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넌 반장이면서 날 투명인간 취급했어. 조별과제 할 때도 항상 나를 마지막에 넣거나 아예 빼먹었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놀렸어. 그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지은이 먼저 내리려 하자 미라가 팔을 잡았다. 지은아, 잠깐. 내가 정말 할 말 있어. 뭔데?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지은을 로비 한쪽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다. 사실, 나도 요즘 정말 힘들어. 갑자기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까까지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뭐가 힘들어?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지은은 놀랐다. 조금 전까지 성공한 의사 남편을 자랑하던 미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병원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환자는 점점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요즘 정말 빚에 허덕이고 있어.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은행 대출도 한계치까지 받았고 카드 빚도 수천만 원이야. 정말 막막해. 그래서 오늘 혹시 내 남편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도움? 대출 보증이나 아니면 환자 소개라도. 지은은 어이가 없었다. 결국 자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미라야,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아. 관여하지 않긴 뭘.
부인인데.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미라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정말 급해. 다음 달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병원 문 닫아야 해. 그럼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산이야. 지은은 미라를 바라봤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라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라야, 그런 상황이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놀린 건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서. 솔직히 질투도 났고. 그러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왜 자랑하고 허세 부렸어? 미라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애원하던 얼굴에서 짜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누가 믿어줘? 다들 성공한 척 하는데 혼자 못 산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나만 만만해서 함부로 대한 거야? 그게 아니라. 미라가 말을 멈췄다. 사실 어느 정도는 맞았기 때문이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정말 오래된 사이잖아. 친구? 지은이 쓴웃음을 지었다. 미라야, 친구가 친구한테 이렇게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절박해서. 절박하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미라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지은이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은아, 너 정말 차갑다. 미라의 목소리가 변했다. 애원하던 톤에서 비난하는 톤으로 바뀌었다. 차갑다고? 응. 예전부터 그랬어.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계산적이야. 지은은 황당했다. 계산적이라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남자를 잡았겠어? 미라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잡았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노렸을 거야. 대학교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도 안 돼. 지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미라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내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던 애가 갑자기 재벌과 결혼한다고. 미라의 질투와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뭔가 수작이 있었을 거야. 어떻게 했어? 임신작전? 아니면 다른 더러운 수? 지은의 참았던 분노가 치솟았다. 미라야, 그만해. 왜? 사실이라서 기분 나빠? 아니면 들키는 게 싫어? 너 정말.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도현이 서 있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도현 씨. 미라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다. 방금까지의 험악한 분위기는 감추고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제대로 못 드려서. 지은이랑 잠깐 옛날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현은 미라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바라봤다. 로비 구석에서 둘의 대화를 상당 부분 들었기 때문이다. 옛날 얘기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다. 네, 그냥. 고등학교 때. 미라가 눈치를 채고 말을 바꿨다. 사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부탁? 저희 남편 병원이 요즘 어려워서. 혹시 대출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도현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정당한 사업 거래로. 사업이라면 정식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현의 말은 단호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현 씨, 저희가 지은이 친구라서. 한 번만 특별히. 친구라고요? 도현이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 죄송하지만 제 아내를 괴롭히시는 분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괴롭힌다니요? 우리는 그냥 친구끼리. 친구요? 도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친구가 친구한테 더러운 수, 임신 작전 같은 말을 합니까?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현이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도현의 경고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저희와는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절망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은아. 미라가 지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질투 그리고 깊은 절망이 가득했다. 너 정말 차갑다.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미라야, 그만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지은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도움 요청하지 마. 미라의 마지막 말에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제 아내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제 아내에게 해로운 말을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미라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미라는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친구도 희망도 마지막 기회도. 하지만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과 지은은 조용히 빌딩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고 테헤란로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던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말로 괜찮아? 도현이 걸음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그 따뜻한 말에 지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응, 정말 힘들었어. 도현이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다 끝났어. 울어도 돼. 지은은 도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이런 거 원한 적 없었는데. 뭘? 이렇게 신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도현은 지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선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친구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어.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고등학교 때 별명까지 들먹이면서 비웃었어.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내 남편에 대해서도 못생겼을 거라고, 돈도 많이 못 벌 거라고 단정했어. 그러다가 당신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 도현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 그게 제일 서글펐어. 도현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지은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야. 알아. 하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알던 사이인데. 이렇게 끝나니까 씁쓸해. 씁쓸할 필요 없어. 도현이 지은의 얼굴을 향하게 하며 말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오히려 너무 착하게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계산적으로 당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넌 전혀 계산적이지 않아. 너처럼 순수한 사람 또 없어. 그래도 지은아, 들어봐. 도현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넌 조용하지만 지혜롭고 겸손하지만 강하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게 내가 사랑하는 이유야.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내 진심을 의심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 정말. 그리고 지은아, 이제는 달라져도 돼. 뭐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할 필요 없어. 지은이 도연을 바라봤다. 넌 당당할 자격이 있어.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말고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 쉽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엔 그럴 거야. 하지만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도현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알았어. 넌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응. 누가 진짜 여왕인지 말이야. 그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도현아, 고마워. 뭐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봐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도연은 따뜻한 차를 타와 건네주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 고생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은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좋은 결심이야. 며칠 후 지은의 휴대폰에 여러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다. 모두 동창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이었다. 지은아,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했나 봐. 다시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지은이 연락 안 받네. 혹시 화났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미안해. 우리가 실수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은은 대부분의 연락을 무시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들 연락 많이 왔나? 도현이 물었다. 응. 계속 연락하네. 받지 않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받을 필요 없어.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야. 도현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현명한 판단이야. 그리고 도현아. 뭐? 앞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어떻게? 봉사활동도 시작하고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좋은 생각이야. 몇 주 후 지은은 정말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받으며 지은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인정이고 진짜 사랑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서로의 배경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지은 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며 지은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도현도 지은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요즘 정말 밝아졌어. 응.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행복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 맞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1년 후 지은은 도현의 지원으로 작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러 왔다. 진심으로 지은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지은 관장님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은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지은은 진정한 조용한 여왕이 되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아름다운, 조용하지만 강한, 겸손하지만 당당한 여왕이.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